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목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제가 지금 아마 2017년, 2021년 12월 17일부터 24일인가요? 그때까지 보시면은 유튜브를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요일 날 빼고 금요일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빼고 하루 6시간씩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간에 이제 점심 1시간 또 이제 뭐 파산 회생을 포함한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려는 그런 수강생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학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파산은 많이 했죠. 한 3,500건 이상을 조사하고 환가도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소송 수개도 많이 하고 면책 불허가도 많이 하고 뭐 출장도 많이 다니고 뭐 진짜 조사도 이런 조사도 해보고 저런 조사도 해보고 진짜 뭐 모든 체험을 안 해본 거 외에는 다 해봤죠. 개인 파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은 사실은 뭐 가끔 회생 신청을 한 적도 있어도 제가 뭐 직접 하지는 않죠. 직원들을 시키거나 물론 결제는 하지만 상담을 하고 당신은 파산은 안 된다. 개인회생.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인 파산이야 워낙 뭐 많이 해보니까 그냥 교재도 쭉 보고 교재는 이제 어떤 법무사가 쓴 교재인데 뭐 나름대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은 뭐 그냥 이틀 만에 이틀도 안 걸렸죠. 아까 오히려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족한 거 유튜브에 유튜브 제가 개인적으로 한 유튜브도 소개를 해서 어떤 재생 목록에 나오는 꼭 봐야 될 거를 이제 쭉 뭐 한두 시간 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 강의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이 재생 목록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파산 면책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게 중요하죠. 관제인. 근데 개인회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3년이든 5년이든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은 늘 얘기하죠. 그리고 앞에 보고서에 벌써 10개가 뜩 버티고 있죠.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항상 10개라 그러죠.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사유 5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 5개, 형사처벌은 650조, 사기파산죄 51조, 과태파산죄 53조, 구인불응죄 56조, 뭐 뇌물죄 658조, 설명의무 위반죄. 여기서 뇌물죄하고 구인불응죄는 별로 실제 사례가 없고 사기파산죄하고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가 가장 중요하고 사례도 엄청나다 그랬죠. 근데 개인회생을 보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케이스도 없고 실제 그걸로 이제 적용을 해서 면책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없고 존재가 미미해요. 진짜 뭐가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역시 결론은 뭐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재량 면책을 받을 자신이 없거나 좀 과도한 환가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소득을 좀 작출을 해서 개인회생을 많이 하는 것 같죠. 개인회생. 그렇다고 해서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좀 엄격하게 재량 면책도 많이 하죠. 다만 재량 면책을 하면서 환가와 결부시키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는 관제인하고 나중에 또 뭐 돈 토해내라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신청 대리인이 겪다 보니까 개인회생으로 많이 유도하죠. 왜? 개인회생은 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있지만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파산에서도 똑같죠.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교과서에서 4개가 나옵니다. 변제금지 가처분에 위반한 경우, 파산관제인과 상의 없이 파산 선고 후 재산을 뭐 처분한 경우. 그 외에 또 뭐 몇 개 나오죠. 케이스가 없어요. 개인회생에서도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자기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한 조건을 정한 경우에 7월 31일 날,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뭐 배우자 거하고 본인 거를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배를 했을 때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봐서 면책 불허가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폐지가 되고. 그래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서 면책 불허가의 차이점에서는 딱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은 똑같고, 개인 파산에서는 나머지 이제 9개가 있죠. 9개는 중요하죠.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목록을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뭐 개인 회생에서는 그냥 기회를 준데 말을 안 들을 때는 면책 불허가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 파산에서는 비면책으로 돼 있을 뿐이죠.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면 어떻습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죠. 똑같죠, 그것도. 허위의 채권자 목록 기재. 그러니까 개인 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2개다.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한 때. 그럼 파산도 마찬가지죠. 허위의 재산 목록, 허위 채권자 목록 기재, 재산상 대가나 허위 진술. 그러니까 개인 파산은 10개라면 개인 회생은 2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8개는 개인 회생에서는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만 회생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거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기 파산죄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 회생 사기죄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듯 그게 이제 가장 개인 회생을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30시간을 강의하려면 30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되죠. 또 저도 이해 못하는 걸 또 강의한다는 게 있죠. 또 한번 찾아보고. 이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어떤 차이점은 많습니다. 뭐 나열을 하다 보면 한 10가지를 될 수 있죠. 첫째,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도 알고 다른 데 가서 읊으면 상당한 실력자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신청권자가 차이점이죠. 개인 파산에선 채무자하고 채권자 파산도 있죠. 개인 회생에선 채권자 개인 회생이 있나요? 없죠. 채권자들은 회생에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회생에선 채권자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은 오직 채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에서 차이가 있죠. 신청 자격. 두 번째, 개인 파산에서는 채무가 제한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 파산은 면책, 일거에 한꺼번에 면책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채무의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 회생은 채무의 범위를 제한했죠. 작년에 5월 10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4월 20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개인 회생은 기존에 무담보 채무가 5억, 담보 채무가 10억에서 무담보 채무가 10억,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파산에서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서는 재단이라는 개념을 창설했습니다. 재단. 그러니까 개인 채무자와 분리되는 개인 파산 재단, 개인 회생 채무자와 구분되는 개인 회생 재단을 창설을 해서 그 돈만 갖고 나눠주는 거죠. 변제 금액을 삼는 거죠. 개인 파산에서는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채무자의 개인 파산 선고 당시 재산인데 예외적으로 개인 파산 재단에서 제외되는 걸 이제 외워야죠. 4개. 압류금지, 면제재산 결정, 그 다음에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재산, 신득재산. 개인 파산은 그래서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채무자의 재산 혹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이지만 이외 장래의 청구, 퇴직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 2가지만 개인 파산 재단에 되고 나머지 4개.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결정된 판사가 면제재산 결정을 내린 재산,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재산,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에 벌어들이는 신규 재산, 신득재산. 그죠? 대표적인 게 로또, 복권,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의 사업 혹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상속재산. 이 3가지가 신득재산이죠. 아무튼 이 4가지는 개인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픽스가 된다 그래서 고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미 파산 선고 당시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은 어떻습니까? 압류금지 재산하고 면제재산 결정이 개인회생 재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파산과 동일한데, 개인회생의 특징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어떤 소득이 우연한 소득, 로또가 맞았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주로 갚죠.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해서도 갚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픽스가 된 게 아니죠. 개인회생 개시 결정 당시에 내가 청산가치 3천이니까 3천 이상인 5천을 갚겠다고 해서 인가가 났는데, 중간에 아버님이 강남 아파트 지분을 3억짜리를 내줬어요. 근데 빚이 1억이야. 그럼 그건 다 갚고 그냥 개인 다 갚아야 됩니다. 빚을. 그렇죠? 그래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결정 이후에 팽창이 될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를 수가 있다. 그걸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은 고정주의, 개인회생은 팽창주의. 재단 구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를 정리하면, 자격이 개인 파산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만. 그 다음에 재단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부인권 행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격, 두 번째 금액 차이 있다 그랬죠. 개인 파산에서는 금액이 제한 없고, 개인회생에서는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의 채무자. 그 다음에 재단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개인 파산은 고정주의, 개인회생은 팽창주의. 네 번째, 부인권 행사는 개인 파산에서는 파상 관제인이 되고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개인 파산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죠. 소나 부인 청구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실제 행사하지 않고, 행사해서 승소했었을 승소 가능성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권 행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인권 행사 기간도 차이점이 있죠.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 후 2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1년. 그 다음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렇게 기간이 좀 단기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10개다. 10가지가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2가지가 있다. 이 2가지는 개인 파산에서도 동일하자. 따라서 개인 파산이 이제 큰 집합이죠. 개인회생이 작은 집합이죠. 그래서 개인 파산은 10개, 개인회생은 2가지. 개인 파산이 8개가 더 많다. 그렇죠? 개인 파산에서는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5개고, 형사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5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2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은 별개로 회생 사기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의 어떤,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고,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갖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갖습니다. 원칙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중지명령은 쓰죠. 중지명령은 쓰는데, 개인회생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 플러스 중지명령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처분 같은 거는 뭐 개인 파산인 개인회생이 거의 이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면책은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를 해야 되고, 개인회생에서는 그 변제 계획안대로 3년에서 5년 변제 계획을 다 수행을 하고서 면책 신청을 했을 때 면책을 해줍니다. 다음에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특별 면책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실직이라든가 뭐 갑자기 어떤 사업이 뭐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붕괴됐을 때, 코로나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줘야 되고, 배당을 했어야 되고, 변제를 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판사가 허가를 해줘야 되죠. 재량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면책. 그래서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은 결국 개인 파산은 그 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없을 때 개인 파산 면책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생계비만큼을 적립을 해서 도저히 개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내가 150을 벌어요. 근데 11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났는데 4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죠. 5년 하면 얼마입니까? 2200까지 변제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근데 채무가 10억이에요. 10억이면 현재 개인회생 가능하지만 최저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10억이면 3,100을 갚아야 돼요. 근데 2,200배는 못 갚죠. 가용소득상. 그런 경우에는 수행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인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용소득이 조금 넘더라도 개인 파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한 6가지 전 측면에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깊숙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얼뜻 생각나는 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개인 파산은 결국은 소득이 있어도 가용소득이 없고, 가용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에서 변제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용소득을 이제 그런 창출할 수 없을 때는 개인 파산을, 가용소득이 좀 남들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